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 형사재판의 경우에 피고인이 재판을 잘 받다가 법정 구속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. 민사재판의 경우에 완전 패소, 전부 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거꾸로 기소됐던 사람이 무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또 민사재판에서 내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승소할 수 있고요. 또는 누가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랬는데 나는 한 푼도 안 줘도 돼. 이런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부 승소 판결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어떤 경우이든 그 재판의 결과는 사실은 의뢰인이 만들어낸 게 맞습니다. 왠지 아십니까? 그 결과는 항상 본인에게 귀속되거든요. 변호사는 수단이자 방법입니다. 변호사를 잘 다스리지 못한 의뢰인 본인의 잘못이에요. 그런데 우리 변호사들은 스스로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의 책임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. 어떤 재판에서 자기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.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자기 스스로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. 택도 없는 사건을 맡았다. 그런 경우에는 수임료의 일부라도 돌려주는 그런 성의가 필요합니다. 사실은. 그런데 이게 질 사건이 아닌데 내가 졌다. 이러면은 항소심에서는 사실은 공짜로 해주되 성공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. 반드시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싸워보는 그런 자세.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원하는 거는 끝까지 싸워줄 걸 원하는 거지 승패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은. 그래서 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그 결과가 물론 의뢰인이 초래한 게 맞습니다. 택도 없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변호사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좋지 않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, 의뢰인에게 얼마나 좋은 성과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는가,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더 나아가서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. 뭐 한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?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내가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런 경우에 그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판결만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강제집행까지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해주고 그 재산에서 강제집행, 경매라든지 통장에 있는 돈을 뽑기 위한 압류 추심이라든지 또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경매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해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세, 그게 필요한 겁니다.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추적하죠? 물론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절차가 무척 미비합니다.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거나 또는 법원에 재산 명시명령 신청을 해서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명시해서 말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밖에 없어요. 무척 싱거운 절차죠.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? 재산이 뭐 없는데요?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면은 그걸로 끝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좀 더 마련돼야 돼요. 심지어 뭐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에 숨겨놓으면은 재산을 찾아서 집행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.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 떼먹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잘못된 거죠. 그죠? 그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면은 우리나라도 그 사람의 어떤 신용조회 또는 재산조회를 할 때 밑바닥까지 싹 훑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. 그런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은 어쩌면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양식들, 이런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. 크게 지속되면은 이 우리나라가 신용사회로 나아가지 못하는 계속 지금처럼 약간 불신의 사회, 그게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